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친구여, 새벽이다. 우리가 갈 길은 멀지 않다. 금음날이 오면 별이 뜨리니 술잔이 쓰러진 주점을 빠져나와 추억의 무덤 위에 흰 국화꽃을 던지고 너와 나의 푸른 눈빛으로 이제 막 우주의 문을 열기 시작한 저 하늘을 보아라. 캄캄한 금은밤에도 별은 뜹니다. 추억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힘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얼어붙은 새벽에도 땅속 어딘가에서 튤립은 희망의 구근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푸른 눈을 들어 막 우주의 문이 열리고 있는 아침 하늘을 올려다 봅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020년 첫 방송 아침의 노래로 다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치란의 시 새해 첫 기적입니다. 날아서든 뛰어서든 걸어서든 기어서든 굴러서든 누구나 새해 첫 아침에 닿습니다. 빛나고 높은 따뜻한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이에게도 어둡고 낮고 추운 거리를 떠도는 이에게도 첫 아침은 오는 것이어서 새해 첫 기적일까요? 봄에 한 해가 시작된다면 기적일 수 없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죽었던 가지에서 새 움이 트는 봄은 이미 그 자체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꽃들의 기억도 얼어붙고 풀뿌리도 숨을 죽인 한 해의 가장 추운 1월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고 나는 황새도 뛰는 말도 걷는 거북이도 기는 달팽이도 생명이 없는 바위조차도 한날 한시에 도달하는 아침이 기적인 것입니다. 서리빨 차면 하얗게 부서지는 수정 얼음들의 찬란한 쓰러짐 위로 낯익은 눈빛에 그대가 왔다. 거리 두리번거리며 골목 기웃대며 눈가루에 희망의 이스트 섞어 새로운 양식을 마련하는 우리들. 불면의 머리 위로 첫눈처럼 다가왔다. 주영일의 시 1월 중 한 대목입니다. 불면의 밤에 내리는 첫눈처럼 눈가루조차 희망의 이스트가 되어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 1월의 기적입니다. 배경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1872년 작품입니다. 전시회에 걸린 그 그림에 붙은 엠프레시옹 솔레일 루방, 인상 해돋이라는 제목에 빗대어 비평가들은 인상적일 뿐이라고 대놓고 폄하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비롯된 인상주의 또는 인상파로 불리운 화가들의 작업이 후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들이 될 줄 그 비평가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거칠고 자유로운 붓끝에서 풀려나온 붉은 빛이 하늘과 바닷물 위에 번지는 해돋이에 그야말로 인상적인 순간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0년의 첫 해돋이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라고 합니다. 날짜 변경선이 그 섬나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아침 해를 볼 수 있는 곳은 물론 독도겠지만 육지에서는 울산 간절곶입니다. 그러나 해맞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곳은 아마도 정동진일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바닷가역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철길 앞 넓지 않은 모래밭에 빼곡히 웅크리고 서서 가족들의 손을 잡거나 연인들의 어깨에 기대어 차가운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거의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오고 어떤 이들은 해를 향해 재빨리 소원을 빌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감격해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지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는 감격은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울산으로, 정동진으로, 경포대로 몰려가는 것은 아마도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장엄한 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수평선 바로 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날은 1년에 30날도 채 안 될 것이고 특히 겨울 바다에서 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구름과 해무가 온통 수평선을 덮고 있는 날이 거의 전부여서 해는 두터운 구름 위로 올라와서야 바닷물을 조금 물들일 뿐이죠. 겨울 바다를 헤매던 날들이 그 얼마던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도 10수년 전 딱 한 번 그 광경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남해항은 남자 언덕 애자를 쓰는 주문진과 양양의 경계에 있는 작은 포구입니다. 그 부근에 비어있는 작은 집을 빌려 혼자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바다 위로 펑펑 쏟아지던 눈이 묻고 캄캄한 밤하늘에 거짓말처럼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바다 그리기라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발목까지 덮이는 눈을 헤치고 겨울이면 문을 닫는 집 앞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나 있는 데크에 나무 의자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앉았습니다. 눈이 와서 출어를 하지 않아 오징어 배들의 집어등 불빛조차 하나 없는 바다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먼 수평선 쪽의 하늘부터 어두움이 신압으로 사라지고 별빛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구름 한 점, 해무 한 오락이 없는 수평선 위에서 그때 갑자기 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 바다가 붉어지면서 얼굴 전체가 뜨거워지는 듯해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흥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붉음에 압도된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쥐는 뛰어서 왔을까요? 기어서 왔을까요? 올해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 중에서 첫 번째 자에 해당하는 쥐띠의 해입니다. 쥐는 12지의 12동물 가운데서 인간에게 가장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멸치당해온 동물이죠. 서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쥐는 도적의 상징이고 영어에서 레슨, 배신자나 비겁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풍신수길은 쥐의 상이어서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못됩니다. 임진왜란전 통신사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김성일이 선조에게 고한 말입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우르릉 쾅쾅 큰 산이 울리도록 요동치더니 겨우 나온 게 쥐 한 마리더라는 말도 쥐를 얕잡아 보는 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 하다, 쥐불알만 하다, 쥐뿔도 없는 게 같은 말들은 어느 쥐가 듣더라도 얼굴을 붉힐 말들이죠. 이 작고 영리한 도둑들이 거칠고 힘센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인간들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음식물 쓰레기가 존재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쥐들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늘날 지구상의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 다음으로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쥐는 재빠르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와 쥐가 엎치락뒤치락 난장판을 벌이는 톰과 제리라는 만화에서도 언제나 이기는 편이 덩치 큰 고양이가 아니라 작은 생쥐였습니다. 쥐 소금 나르듯 하다라는 속담은 쥐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쥐들에게 먹을 것과 미로 중에 선택하게 하는 실험에서
대다수의 쥐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미로 탐험에 나서더라는 연구 결과는 쥐들이 모험과 탐험을 즐긴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님들께 2020년 희망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혜로움과 근면함과 다산과 풍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뛰는 도전과 모험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 나그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